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비만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1970년대 베트남에 흔히 정제 탄수화물로 알고 있던 쌀 소비량은 연간 144kg였습니다. 2022년에는 82.8kg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비만율이 베트남에서는 훨씬 늘어났어요. 쌀 소비량은 42.5%로 감소됐는데 실제 비만율은 38%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었는데 비만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바게트율 섭취율은 연간 60억 개입니다. 프랑스는 정제 밀가루인 바게트를 매일 한 개씩 먹는데도 왜 미국보다 비만율이 낮을까요? 우리가 흔히 혈당 컨텐츠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끊어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강박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중에서 혈당을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고 찬양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흰쌀과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살이 빠진다고 말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반만 맞는 소리고 반은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 그리고 빵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쌀 소비량이 42.5%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비만이 38%나 더 발생이 됐어요. 특히 아동 비만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정제 밀가루인 바게트를 미국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데도 미국의 비만율이 훨씬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제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비만의 범인일까요?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는 주범일까요? 실제 베트남에서는 쌀을 먹을 때 국수를 돼지고기 그리고 야채와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바게트를 보면 그냥 바게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야채, 토마토, 고기, 치즈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급증했을 때예요. 그럼 이 인슐린이 왜 급증하냐?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질 때인데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정제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쌀국수를 고기와 야채와 같이 섞어 먹고 있고 바게트도 지금 보시면 치즈, 야채, 토마토, 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려면 우리 몸에 정제 탄수화물만 들어왔을 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속에 옷을 입혀주는 거, 야채, 채소 그리고 고기를 입혀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크게 급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당이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쌀국수와 빵에 들어간 고기와 야채, 단백질들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수치를 급증하지 않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정제당이 범인이 아니라요. 정제당을 먹는 방식에 있어서 비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 보면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다는 그 컨텐츠들 때문에 흰쌀밥 수치를 줄이고 있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밥 먹는데 밥만 드세요? 흰쌀밥만 드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흰쌀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 강박 때문에 흰쌀밥 섭취를 낮추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흰쌀밥 섭취를 높여도 여러분들이 양질의 채소, 나물 반찬, 고기, 단백질 이런 거 자주 드시잖아요. 계란 먹고 돼지고기 먹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슐린 수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몸의 식욕이 안정되면서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흰쌀밥을 충분히 먹으니까 오히려 식욕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제 탄수화물, 특히 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 인슐린 수치가 오른다는 그 정보에 완전히 낚였기 때문에 계속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흰쌀밥 섭취를 줄이고 반찬만 좀 많이 먹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간식의 갈망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우리 뇌는요, 실제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른 신경회로에서 각각 분석하게 돼요. 이 말이 뭐냐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우리가 다르게 보듯이 우리 몸도 3대 영양소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요, 아주 빠르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공급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만약에 돈을 지금 받을래? 3일 뒤에 받을래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주는 돈이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생존 본능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좋은 에너지원이죠. 뇌의 제1원칙은 생존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를 계속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줘야겠죠. 그 탄수화물이 뭐예요? 네, 간식이에요. 정제당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음으로써 이 정제당, 간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는 하필 정제당만 먹게 되는 거예요. 과자,
디저트를 먹을 때 여러분 뭐 야채 고기 섞어 먹나요? 안 먹죠. 이때는 인슐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흰 쌀밥을 먹을 때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 충분히 먹으면서 야채, 고기, 지방, 단백질을 다 섞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 수치가 높았던 사람은 오히려 인슐린 수치를 점점 정상화시켜주면서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흰쌀밥 섭취를 늘려줘야 돼요. 근데 혈당 신봉론자들이 계속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조금 먹어야 돼. 올리브유를 섞어서 먹어야 돼. 뭐 저당 밥솥으로 먹어야 돼. 이러한 컨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밥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이 강박감이 생기면서 반찬만 먹게 되고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탄수화물을 우리 뇌에서는 계속 정제당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식욕은 계속 높아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면 분명히 정제당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다이어트 코칭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과거 식단을 분석해보면 쌀밥 섭취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쌀밥 섭취량을 전체 칼로리에서 50%, 70% 사이로 늘려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을 더 먹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느냐가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요. 정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핵심의 결론은 여러분들 흰 쌀밥 섭취를 이제 낮추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요, 반찬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체중이 찔까봐 너무 무섭겠지만 오히려 슬슬 식욕이 안정돼 가면서 간식의 섭취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안정을 찾고 몸이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그 강박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혈당 컨텐츠들을 너무 믿어서 나무만 제발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다이어트 하면서 반찬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쌀밥 섭취량 늘려주시고, 다이어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